그는 여자친구가 사고로 죽었다고 했어요. 맞아. 내가 그게 그녀 안에 있는 걸 봤을 때 그녀는 아무 말도 비명도 없었어. 그저 그걸 봤어. 하지만 증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말해 주었어요. 제발 나가주세요. 기술적으로는 계속 이러면 당신을 쏠 수도 있으니까요. 해보시죠. 하세요, 쏘세요, 해보세요. 여기는 인사이드 더 크라임, 로앤크라임 제공. 저는 엘리자베스 밀러입니다. 이 사건 전 이유가 있습니다. 로앤크라임은 대표적 진짜 범죄 콘텐츠입니다. 모건앤모건은 미국 최대 개인상의 로펌입니다. 이들은 1000명 이상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최근 몇 달간 50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위해 250억 달러를 회수했습니다. 플로리다 의뢰인은 보험사 제한 35만 달러 대신 1200만 달러를, 펜실베이니아 의뢰인은 보험사 제한의 40배인 26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모건앤모건은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위해 싸우는 일을 아주 쉽게 만들어줍니다. 휴대폰으로도 청구를 시작할 수 있으니 만약 다치셨다면 forthepeople.com에서 청구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inside the crime 링크 클릭 또는 QR코드 스캔하세요. 이제 많은 사고가 이런 결과를 남기지 않고 논쟁도 여성의 가슴에 창이 꽂힌 채 끝나지 않습니다. 2019년 7월 12일입니다. 우리는 플로리다 할란데일 비치에 있습니다. 마이애미에서 약 15마일 북쪽입니다. 한 여성과 친구가 밤에 외출했고 밤이 깊자 911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에 맞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닥에 피가 있는 건 알아요. 그녀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어요. 이 남자는 누구죠?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Are you with her now? 저는 그녀를 못 봤어요. 아담 뒤로 가서 그녀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해줘요. 알겠죠? 알겠어요. 그녀는 반응이 없어요. 고통 자극에도 반응이 없어요. 알겠어요. 아니, 내 말 들어요.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요. 누가 그녀를 공격했나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경찰은 32세 실비아 갈바의 집에 출동했습니다. 현장은 참혹했고 실비아는 피 웅덩이에 누워 가까스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가 온 바닥에 그녀에게 이르는 길까지 온통 퍼져 있었어요. 방 안에 무기 관련 무언가가 있었고 현장은 오른쪽과 맨 뒤까지 안전하게 확보됐습니다. 아니요, 총상이나 칼에 의한 상처인지는 모르겠고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 중입니다. 그녀의 아파트는 정말 부끄러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피가 사방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실패를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아마 그녀를 집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녀가 여기서 자신을 알아가려고 할 테니까요. 공포 영화에 나오는 아기처럼 보여요. 이 시점에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었고 응급구조대원들은 그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어요. 한편 경찰관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그녀가 약 20분 전에 집에 왔어요. 그에 대해 들었고 그들은 괜찮았어요. 저는 사무실에 있어서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한 1시 45분쯤 그를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 다음에 그녀가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또다시 그녀를 때렸다고 생각했죠. 이게 아마 3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는 그녀를 2번 때려 체포됐지만 그녀가 고소를 취하해요. 그리고 저는 그들이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녀가 우는 소리도 들었고 모든 걸 다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몇 명이나 살고 있나요? 정말요? 그런데 저는 그 안에서 또 다른 여자 목소리도 들었어요. 그녀가 구급차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고 그는 그녀가 전화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불만이 많이 들어온 걸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여자와 있는 소녀는 아니요,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있잖아요. 그녀는 그 건물에 살고 있어요. 아니요, 저도 전에 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그녀는 그 건물에 살지 않아요. 아니요. 즉 호출 15, 20분 전 그녀의 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군요. 제가 그녀가 우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왔어요. 또 그가 때렸나 생각했지만 그녀는 없었고 다른 여자 목소리로 구급차를 불러야 해라는 말이 들렸어요. 아담이 오면 안 돼, 제발 그러지 마 라고 했어요. 이봐, 구역 봉쇄하고 범죄 현장 기록해. 지금 바로.
저 여자 남자 모두 누군지 몰라. 둘 다 웃긴 상황에서 못 나가게 해. 그냥 같이 가서 상황 보고하고 어디 가는지 알려줘. 좋아. 안으로 다시 들어와. 제발 안으로 들어와. 그녀는 도움을 받았고 병원으로 데려갈 거야. 우리 이걸 다시 정리해야 해. 나는 그들을 떼어놓고 상황을 알아볼 거야. 아니 그녀는 안 돼. 경찰관들이 피로 흠뻑 젖은 현장에 남겨진 채 실비아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고 있어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들은 범죄 현장을 보고 있었죠. 경찰은 실비아가 가슴을 찔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격한 감정 속에서도 아파트 내 모든 이와 대화해야 했어요. 경찰관은 실비아의 절친 모건과 대화했어요. 모건은 다른 도시에서 왔죠. 그러니까 만약 이게 네 가장 친한 친구였다면 너도 분명히 속상했을 거야. 진짜 이게 말이 돼? 나는 지금 내 가장 친한 친구 때문에 완전히 충격받았어. 내가 어떻게 말을 하겠어? 너희는 내가 이 일에 감정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저는 EMT로 덴버 시내에서 덴버 헬스와 매일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여러분이 저한테 감정을 가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건 불공평해요. 만약 그게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면 당신이 나를 이렇게 행동하게 만들었다고 말해요. 당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원하는 건 말씀하세요. 네, 원하는 건 뭐든지 말씀하셔도 돼요. 알겠어요. 저기 둘, 둘 저기 있어요. 당신이 응급구조사였다면 왜 여기서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이 상황 전체에 아무런 감정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저한테는 정말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경찰이든 수사관, 응급구조사, 구급대원이든 결국 인간이잖아요. 결국 그게 전부예요. 결국 당신들도 인간이에요. 저밖에 엄마들은 인간처럼 행동하지만 경찰처럼은 안 해요. 그건 불공평해요. 저도 결국엔 인간이에요. 여러분도 결국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한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인간답게 행동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확실하게는 알 수 없어요. 알겠어요? 아마 주소를 알려드릴 거고 전화선이 연결돼 있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어떻게 보일지는 알겠지만 저도 확실하게는 몰라요. 저희도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달리 행동했죠. 그건 이해해요. 하지만 결국 결정을 내린 건 저였고 심폐소생술을 한 것도 저였어요. 제가 했어요. 저는 이 근위 축성 직삭 경화증 지원팀과 드레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거기에 하나 안 올렸나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 행동에 신경 안 씁니다. 우리는 당신 말에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감정을 갖고 고통과 트라우마를 겪는 걸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정말 엉망진창이죠, 맞죠? 하지만 위층 사람들이 그랬다면 저는 괜찮게 여겼을 거예요. 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걱정하는 건 당신이 아니라서요. 그리고 그 방에는 다른 한 사람만 더 있어요. 그 전화 내용이 뭐였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진행 중인 수사라서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항의하는 건 알지만 하지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논리적으로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당신과 그 사람이 대화하는 걸 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그가 영향받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모건은 실비아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온 채로 그녀를 발견했어요. 경찰 조사 결과 창에서 나온 12인치 양면 칼날이었다고 해요. 모건이 경찰에 그렇게 말했고 그녀는 깨어나 언쟁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상황을 확인하러 갔을 때 모건은 실비아의 남자친구가 그녀를 뒤에서 붙잡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경찰은 그녀의 남자친구가 당시 43세였던 아담 크레스포라고 신원을 확인했어요. 형사들이 그를 인터뷰하기 위해 자리에 앉혔을 때 그는 자신의 입장을 기꺼이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제가 그녀를 데리러 갔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모건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밖에 있는 호텔에 갔어요. 디플로맷 호텔인데 거기는 작은 바 같은 곳이 있고 바깥에 야외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갔고 아시다시피 술도 좀 마셨고 그리고 그들은 수영장에 들어갔어요. 아마 이미 술을 좀 마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녀와 한 잔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죠. 그래서 저는 집에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집에 가자고 계속 말했던 이유는 제 여자친구가 취한 걸 봤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술에 취하면 공격적이거나 화를 내서 저는 집에 가고 싶었고 결국 집에 가서 바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런 시기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주 동안 아니면 이번 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녀는 술을 마실 때 특히 불안정하고 자주 화를 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고 싶었고 침대에 가고 싶었어요. 아시다시피 그녀는 정말 자살하겠다고 하거나 떠나고 싶다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알겠어. 그럼 나는 그냥 잘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했죠. 하지만 그녀는 계속 돌아와 저에게 소리 지르고 고함을 질렀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들어봐. 나는 네가 나가길 원해. 그냥 밖에 나가도 되고 소파에 가도 되고 어디든 떠나도 돼. 하지만 그녀는 계속 다시 들어왔어요. 계속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는 문을 막으려고 했어요. 당신도 봤겠지만 문이 부서져 있었죠. 그 집의 현관문이요. 저는 보통 앞에 무게추를 둡니다. 그 문은 그녀가 자살을 시도해 제가 막으려고 부셨기 때문에 부서졌어요. 저는 그녀가 못 들어오게 문 앞에 무게추를 뒀어요. 문 옆에 무게추가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계속 들어왔어요. 저는 네가 술 취했을 때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라고 말했어요. 이게 오늘 밤이야. 그게 오늘 밤이었어. 다른 밤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그녀가 풍선 안에서 취해 있었던 거야. 나는 그냥 내가 이야기의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그래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설명하는 거야. 왜냐하면 오늘 밤에는 그냥 자러 가려고 했고 잠을 자려고 했고 피하려고 했거든. 문제를 피하려고 했어. 그녀가 저렇게 화가 나 있을 때는 그녀 인생에 짜증나게 하는 일이 많거든. 그리고 가끔은 내가 그 화풀이 대상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있잖아. 이번에는 그냥 잠자리에 들었는데 내가 침대에 있는데도 그녀가 계속 들어오고 또 들어와서 계속 몰아붙였어. 어느 순간 그녀가 침대에 눕자 나는 제발 나가줘. 소파에서 자는 게 낫겠어. 라고 말해야 했어. 그녀가 아니 안 나갈 거야 라고 해서 나는 네가 나갔으면 좋겠어. 여기 있지 않았으면 해. 네가 화낼 것 같아 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식의 술 취한 행동에 정말 지치고 피곤해. 그래서 나는 나가달라고 요청할게 라고 말했어. 그녀는 또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그녀의 발을 잡고 침대에서 끌어내렸어. 내가 만약 네가 나가지 않을 거면 내가 네 발을 잡고 끌어내릴 거야. 사실 다묘였고 내가 그녀를 끌고 있었어. 그리고 그녀의 다리를 잡고 끌고 있었지. 그리고 나서 내가 그 두 개의 창을 가지고 있었어. 신이시여 어디서 닿는지 모르겠어.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개의 창이 있었어. 나는 버섯이야. 미안해. 내가 그걸 장식장에 넣어둔 것 같아. 너는 문제없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덮개도 씌워져 있어서 나쁠 거라 생각했어. 그리고 내가 그녀를 침대에서 문 쪽으로 끌고 갈 때 그녀가 그걸 잡았고 그게 부러졌던 것 같아. 나는 문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일도 몰랐던 것 같아. 내가 돌아섰을 때 그게 그녀에게 박혀 있는 걸 봤고 모든 일이 그때 벌어졌어. 다시 보고 완전히 놀랐어. 나는 붙잡고 몰간에게 911에 전화하라고 했어. 몰간은 EMT거나 전직 EMT야. 그녀가 나를 도와줬어. 우리는 911에 전화했어. 우리가 그녀를 소생시키려고 하거나 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으려고 하는 동안 911과 통화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때가 내가 기억하는 전부야. 저기 피가 있었고 나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어. 그때서야 모두가 결국 도착했고 상황이 시작됐지. 우리가 그녀를 소생시키려고 애쓰는 동안에도 아직 911과 통화 중이었던 걸로 기억해. 관계자들은 실비아가 부상으로 사망했다고 확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경찰 조사 내내 놀라울 정도로 침착해 보였어. 병원 의료진은 경찰에게 창날이 실비아의 흉고를 비스듬하게 관통했다고 전했고 또한 실비아가 칼날에 찔릴 때 생긴 것으로 보이는 등의 상처도 있었다고 했어. 아담은 그녀의 부상이 심하지 않길 바라며 둘이서 그녀의 가슴에서 창을 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계속 들이닥쳤고 계속 들어왔다가 나가곤 했어.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냥 침대 위로 뛰어올랐어. 그리고 그때 나는 제발 나가줘. 제발 그냥 나가줬으면 좋겠어. 그냥 거실에 가서 자든지 뭐든지 해. 그냥 나 여기 있게 해줘 라고 했어. 그녀가 안 나갈 거야 라고 해서 난 멘붕이었어. 그녀가 고집을 부리자 나는 못 참겠어 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그녀의 발목을 잡고 끌기 시작했어.
아마 그때 그녀가 그렇게 된 것 같아. 왜냐하면 그녀가 침대에서 떨어질 때 막대기를 잡았고 그게 아래로 떨어지면서 부러졌거든. 그리고 나는 우리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난 줄 몰랐어. 네가 거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거울 옆이었어. 알겠어. 화장실 바로 앞이었어.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가 맞아. 내가 이게 그녀 안에 있는 걸 봤을 때 그녀는 아무 말도 안 했고 소리도 지르지 않았어. 나는 그냥 그게 그녀 안에 있는 걸 봤어. 그리고 내가 그걸 꺼냈을 때 나는 상처를 받고 피가 쏟아지는 걸 봤어. 그러면 당신이 칼을 그녀에게서 뺀 건가요? 네, 칼이 그녀 몸에 박혀 있어서 제가 뺐어. 창이요. 창 끝이 그녀 몸에 박혀 있었어요. 네, 제가 그걸 뺐고 그때 피가 쏟아져 나와서 정말 당황했어요. 저는 모건에게 911에 전화하라고 했고 그녀가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기억하는 전부예요. 당신이 그걸 뽑은 후에 모건에게 911에 전화하라고 한 이유죠. 네, 제가 안에 있을 때 피해를 깨달았고 그 일이 일어난 후에요. 그때 저는 피를 막으려고 했고 바닥에 피가 있는 걸 보고 당황했어요. 저는 모건에게 911에 전화해 달라고 하려고 문을 열었어요. 모건이 그렇게 했어요. 그녀가 들어왔고 저는 계속 누르고 있었어요. 그녀는 피아를 보고 911에 전화했죠. 곧바로 떠났어요. 저희 집에 작은 가짜 벽난로가 있는데 모건이 그걸 고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그 상황을 겪는 내내 계속 통화하면서 저희를 안내해 줬어요. 저는 숨을 쉬고 있었고 모건은 압박 중이었어요. 저는 저 이런 거 해본 적 없어요 라고 말했죠. 그래서 합니다. 그녀가 방에 들어오면 당신은 나가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녀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일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그녀는 계속 다시 들어왔어요. 당신이 그녀에게 소리치고 있나요? 아니요, 그녀가 저에게 소리쳤어요. 저는 안 그랬어요. 소리 지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나가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알죠? 당신이 술 깼을 때 제발 나가주세요. 제발 동네로 나가주세요. 그리고 만약 제가 그걸 소리쳤다면 네, 저는 소리쳤어요. 그녀가 실제로 당신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그녀는 그냥 아니, 나는 안 나갈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네가 나를 집에서 쫓아내야 할 거야 라고도 했죠. 그래서 저는 나는 너를 집에서 쫓아내고 싶지 않아. 그냥 방에서 나가줬으면 해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아, 네가 나를 죽여야 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너를 죽이고 싶지 않아. 그런 일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네가 나가줬으면 해. 그냥 거실로 가줬으면 해 라고 했죠. 그리고 그때 제가 그녀를 붙잡았어요. 저는 그녀를 일으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녀의 발목을 잡았죠. 그리고 그때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실수였어요. 그녀가 직접 창을 잡는 걸 봤나요? 제가 그녀를 끌어당길 때 그녀가 창을 잡는 걸 봤어요. 하지만 제 등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고 딱 하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그 시점에는 침대에서 욕실 뒤쪽까지 거리가 멀지 않아요. 바로 거기에요. 그리고 그때 제가 돌아서서 끌고 있었고 그녀 안에 그게 꽂혀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다시 멈췄죠. 그때 제가 시도하려고 했어요. 저는 피해가 얼마나 심한지 몰랐어요.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어요. 비명 소리가 있었나요? 그녀는 아무 소리도 지르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빼내려고 했을 때 그녀의 목에서 피가 많이 나오는 걸 봤어요. 그때 다시 당황했고 모건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녀는 전혀 비명을 지르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상처가 얼마나 심한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손에 들고 있는 줄 알았고 그게 정말 그녀에게 박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요? 그걸 뽑아냈을 때 창의 자루가 얼마나 남아 있었나요? 그랬어요. 창끝만 남았나요? 자루는 아마 이 정도 높이였고 부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의 몸 밖으로 자루가 이 정도 길이로 나와 있었어요. 제 생각에 검은 부분이 이 정도 길이였어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상처가 있다는 걸 알기 전까지 몰랐어요. 얼마나 길다고 생각하세요? 칼날이요? 꽤 길죠? 칼날이 한 8인치, 어쩌면 12인치 정도 됐을 거예요. 꽤 긴 칼날이었어요. 아담은 실비아에게 일어난 일이 우연한 사고라 했지만 그의 인터뷰 답변은 오히려 의문만 들렸어요. 당신이 그녀에게서 창을 뽑아냈을 때 당신은 그녀와 어떤 위치에 있었나요? 당신의 몸은 어디에 있었나요?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요? 저는 바로 여기 그녀의 시체 옆에 있었어요. 이제 창을 뽑고 있군요. 그래서 제가 돌아섰을 때 다묘와 그녀의 등이 벗겨진 상태였어요.
창이 보여요. 그리고 저는 침실, 바로 여기 욕실 문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의 몸이 바로 누워 있었죠. 이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니까 예시로 사용하지 맙시다. 그렇죠?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 그녀가 땅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녀가 땅에 있어요. 네, 그녀가 땅에 있어요. 그렇죠? 그녀 몸에 창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저는 바로 여기 그녀의 발 옆에 서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몸을 숙였고 저는 신이 된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게 그녀의 발에서였어요. 당신이 창을 뽑아냈죠. 그래, 그러니까 당신이 그녀 위에 서 있었던 거군요. 제가 그녀 위에 있었어요. 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한 번은 창을 천천히 뽑으며 생각보다 덜 심각하길 바랐어요. 그녀가 소리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녀는 의식이 있었나요? 네, 그녀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녀가 당신을 보고 있었나요? 그녀가 저를 보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두웠지만 그녀가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본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식으로요. 그녀도 충격을 받은 듯 무슨 일이야? 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들어 올렸을 때 그제서야 오 마이 갓이라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녀의 가슴에 손을 얹었고 바닥에 피가 쏟아지는 걸 봤을 때야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급히 모건을 찾으러 올라가며 문을 열고 모건이라고 외쳤어요. 그녀는 안 보였고 저는 방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문을 열고 911에 전화해달라고 소리쳤어요. 도널드 11. 그녀가 들어와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모건이 방에 들어왔을 때 맞아요. 당신은 어디에 있었어요? 나는 이미 그녀를 안고 상처를 감싸고 있었어요.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시점엔 기대고 있어요. 이번엔 그녀와 바닥에 있으면서 막으려 하고 있어요. 이때 모건이 들어옵니다. 저 도표에서 어디에 있었는지 보여주세요. Where you were. 모건이 왔을 때요. 저는 바로 저기 그녀 바로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녀의 옆에 바로 여기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녀의 옆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걸 잡고 그녀를 붙잡으려고 그녀의 머리를 다시 들어 올리려고 했어요. 저는 피가 그녀 목에서 나오는 걸 보고 머리를 들어 올리려 했어요. 도움이 될까 해서였지만 제가 뭘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때 모건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이미 911에 전화를 걸고 있었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아마 그걸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당신은 그때 어떻게 있었나요? 모건이 들어왔을 때 서 있었나요? 아니면 무릎을 꿇고 있었나요? 저는 그냥 그 상처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냥 제 상처를 붙잡고 있었어요. 제 질문은 무릎을 꿇고 있었나요? 두 무릎을 다 꿇고 있었나요? 아니면 똑바로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서 있지 않고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피가 고인 거예요. 그래서 제 옆구리 전체가 바닥에 닿아 있었고 그걸 잡고 그녀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위에 있었어요. 그녀 옆바닥에 있었어요. 당신이 보여준 걸 보면 당신은 실비아 오른쪽에 있었어요. 네, 오른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필요심 없어요. 아니요. 왜냐하면 기억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당신에게 가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알잖아요. 저도 기억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분명히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겠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바보 같았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아담 크레스포는 여자친구 실비아 사망으로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사건은 6년 뒤 에야 배심원단 앞에 섰어요. 아담의 변호인들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들은 아담과 실비아의 불안정한 관계와 실비아 사망 직전 촬영된 충격적인 휴대폰 영상을 증거로 보았습니다. 난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네가 내 방에서 나갔으면 해. 나가. 해봐. 제발 나가. 해. 나는 하고 싶지 않아. 네가 해야 해. 네가 나가야 해. 너무 화가 났어. 너무 지쳤어. 너무 열받았어. 나 자고 싶어. 그리고 나는 밖에선 잠 못 자. 자는데도 그는 계속 날 위협하고 신체적으로도 그럴 거야. 그래, 응, 맞아. 저기 그가 있어. 나가주세요. 그리고 그는 저를 위협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저를 신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래요. 저는 정말 자고 있거든요. 당신은 제 방 침대 집에 있으니 제발 나가주세요. 계속 이러면 제가 쏠 수도 있어요. 해봐요. 내 엉덩이를 쏴. 해봐요. 나를 때리고 쏴봐요. 손가락을 아껴요.
잘 들어요. 나한테 주사 놔줘요. 손님 문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손님이 이걸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녀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제발 그냥 가서 그녀를 구해주세요. 스트레스 받지 않게. 저를 쏘면 그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될 거예요? 난 너를 쏘고 싶지 않고 네가 필요해. 그가 날 쏘면 그건 오히려 은혜예요. 그와 함께하는 건 악몽이니까요. 날 쏴요. 악몽이면 날 쏴요. 날 쏴요, 날 쏴요. 그냥 가요. 쏜다고 했잖아요. 날 쏴요. 난 말했어요. 난 할 수 없다고. 날 쏴요. 날 쏴요. 날 쏘기 전엔 여기서 안 나가요? 날 쏴요. 날 쏴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그는 저를 물리적으로 끌고 갈 거예요. 그는 너무 불안해서 그렇게 할 거예요. 실비야, 넌 불안해. 참고로 이 공지에서 클립 초반에 침대 프레임 끝창이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어. 재판 중에 검사들은 심지어 침대 프레임을 증거로 배심원들에게 제시하기도 했어. 범죄 현장 재구성 전문가가 증언했지. 그는 여러 가지 방법을 재현했어. 아담은 실비아가 찔렸을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기억해. 아담은 실비아가 사고부터 자해까지 어떤 이유로든 죽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어. 하지만 아담이 말한 빈스의 이야기는 증거와 맞지 않았어. 어느 방향이었나요? 30년간 범죄 현장 재구성 경험으로 이 스피릿이 부러진 방향을 알 수 있나요? 어느 쪽이었죠? 아담은 재판 중 자신의 변호를 위해 증언대에 서지 않기로 선택했어요. 배심원단이 이 사건을 심의했을 때 결정을 내리는데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고 그들은 그를 살인죄로 유죄 판결했어요. 2025년 10월 31일 아담은 자신의 운명을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는 선고 공판에서 말을 아꼈고 법정에서는 실비아를 여전히 사랑하며 그날 밤을 후회한다고만 했어요. 변호인 측은 20년형을 주장했지만 플로리다 판사는 동의하지 않고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어요. 온라인 기록에 따르면 아담 크레스포는 플로리다 마틴 교정 시설에서 복역 중입니다. 인사이드 더 크라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밀러입니다.